자, 이제 중앙을 봤으니까 지방행정조직을 보셔야 됩니다. 지방행정조직을 볼 거면 먼저 고구려, 백제, 신라를 복습해야 되겠지. 자, 중앙은 5부, 6부잖아. 그지? 태용, 대답해봐. 지방은 뭐야? 야, 5부, 5방, 5주, 부, 방, 주라 그랬잖아. 자, 밑에 뭐? 죽을래? 잘했어. 자, 과연 이게 끝일까? 이거밖에 안 물어보면 임정원이 아니지? 자, 지방관. 여기. 그렇지, 그렇지. 소용 잘했어. 철학은지 또는 뭐, 도사. 여기 지방관 파인되지 않는 거잖아. 자, 여기는. 오케이. 방령. 잘했어. 방령. 그지? 문무왕. 661년, 785년 원성왕 때. 최초로 군주. 누구? 지증왕. 칠직주. 누구? 이사부. 군주. 군주 이사부 형은 뭐 했어? 오른쪽으로 보니까 뭐? 우산국. 나무로 만든 사자. 우산국. 복소.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뭐까지? 독도까지 관할했다고 우리가 우기는 거. 일본 애들은 그건 울릉도 문제지 독도 문제가 아니지 않냐 라고 개기는 거. 자, 이건 뭐? 당주에서 통일후에는 뭐야? 태수. 그죠? 또 뭐라고요? 도사. 통일후에는 군 다음에 뭐? 현. 군 현재. 현력. 됐어요? 자. 신라는 통일후에 뭐야? 구주, 오소경 설치하죠. 외우셔야 돼. 구주, 오소경. 구주에는 뭐야? 도독 파견하고. 오소경은 뭐 파견한다? 사신 파견한다, 사신. 자, 발해는 5경, 15부, 62주. 잘했어. 5경 뭐 전략적 요충지. 지방행정의 중심지는 뭐라고요? 15부. 부에는 뭘 파견한다? 도독. 62주에는 자사. 그 아래는 뭐야? 또 현이 있지 뭐야? 현승. 됐어요. 아니, 조선이라는 거, 제도사를 하면서 조선은 완결이잖아. 그러니까 앞에 걸 복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지금까지 공부를 그렇게 안 해왔잖아. 안 하니까 어때요? 이 제도사는 휘발성이 엄청 강하지? 들을 때는 어때요? 저런가? 그런가? 그러다가 어때요? 하룻밤 자고 나면 어때요? 내 얘기가 아니야. 왜? 현실에서 이걸 써먹을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언니랑 밥 먹으면. 언니, 삼국시대 지방행정조직 읊어보세요. 못하잖아? 맛있는 반찬을 내가 먹어. 고기 반찬을 내가 먹는 언니 걸 빼앗아 먹는 거야. 이게 생존이 걸려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 해. 방법이 없다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잘했겠냐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 부모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도 있어. 근데요. 그런 사람들은 구급 준비 안 해요. 구급 안에서도 편차가 좀 안 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있잖아. 거의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 정도로 뛰어난 유전자들 가진 애들은요. PD하고요. 아나운서하고요. 혹은 고시 공부하고요. 로스쿨 가 있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수준 거의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약간의 편차가 차이 날 뿐이야. 그럼 뭐 어떻게 합격할 것 같아? 좀 더 절박한 심정으로 좀 더 어때요? 자주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실 생활과 우리 영어 단어 공부할 때 어때요? 밥 먹으면서도 어때요? 보면서 밥 먹고 그러지 않나요? 아니구나. 야,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막 카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 근데 왜 한국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지방행정 조직 카드 하나 만들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 밥 먹을 때마다 어때? 보면서. 혹은 화장실 가서 힘쓸 때 핸드폰만 들고 가지 말고 핸드폰 버려야 돼. 그 핸드폰 짬짬 있잖아. 딴짓할 시간에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번씩이라도 더 봐주는 거야.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머리에 새기고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야지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면 돼? 그렇게 합격할 때까지. 합격한 다음에 누가 그렇게 살라 그래? 어떻게 해야 돼? 다 불질러야 돼. 모든 카페 다 탈퇴해야 돼. 누구 선생님 좋아요? 미친 거지 합격한 다음에. 돈도 안 받고 그런 짓을 왜 해? 인정을 해주고 우리 학원은 좀 해줘라. 자, 근데 합격한 다음에는 모든 과거를 다 지워야지, 그지? 나는 마치 막 한 달 만에 공무원 시험 합격한 것처럼 모든 흔적을 다 지우는 거야. 그리고 물어보면 얼마만 합격했어? 얼마 공부 안 했어요. 다들 그래, 합격생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실제로 어때요? 걔들 공부 많이 했을 겁니다. 얘기했잖아. 나는 현장에서 학생들을 많이 보잖아. 내가 본 가장 오래 9급 합격한, 제일 오래 한 친구는 얼마나 한 줄 알아? 10년에서 10년. 20대를 오롯이 노량진에서 보냈어. 그래서 합격한 게 어디야? 합격했어. 섬에서 근무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지방직을 합격했는데 경쟁률 낮고 낮은 데를 가다 보니까 간 거야. 그래도 지금 행복하게 근무하고 있어. 왜? 10년 내내 노량진 컵밥 먹었다고 생각해봐. 그래. 걔 머리 좋은 애 아니야. 걔 국문학과 나왔어. 국어 기본적으로 잘했을 거 아니야. 영어도 좀 했다. 오히려 걔는 한국사를 못한 거야. 그래서 나한테 개용보고 가면서 막 계속 했는데 겨우겨우 합격했어요. 합격하고 나면 다 보상받는 거야. 남은 인생에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즐기면서 합격하면 정말 좋겠지. 위너야. 불금이잖아, 그지? 실컷 놀고 합격하면 오늘 클럽 갔다가 막 합격하면 위너인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라는 거지. 나를 돌아보라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될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열심히 하는 거하고 욕심을 내는 건 달라.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있잖아.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포기하게 돼. 조급증을 가지면 포기하게 돼.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왜 안 되지? 에이! 승질 내고 포기하게 돼. 선생님 못 가르쳐. 포기하게 돼. 그렇지 않다고. 또 하나, 재수사 같은 거 공부할 때 공부의 범위를 정하기가 너무 어려워. 여기 자주 나오는 것도 있고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있고 10년 만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있단 말이지. 합격생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공부합니다. 처음부터 다 하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하게 되면 그건 욕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빈출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주 나오는 것들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고 좀 덜 자주 나오는 것들은 문제풀이라든가 그때 더 살을 붙이셔도 돼요. 근데 빈출되는 주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지금 외우고 머릿속에 넣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이 가까이 올수록 외울 건 더 많아지고 공부해야 될 양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 막 새롭고 낯선 거 지금부터 해야지 안 된다고. 그때는 뭐 하는 거야? 다지고 가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충분히 여러 번 복습을 해두셔야 돼요. 단순 회독이 아니야. 내가 내 걸로 만들어요. 자, 고려는 뭐였어? 오도와 양계였어. 기억나죠? 오도에는 뭘 파기는? 안찰사 파기는. 양계는 뭘 파기는? 병마사 파기했어. 자, 오도아래는 뭐가 있어? 주, 군, 현이 있어. 그죠? 계아래는 뭐가 있어? 진이 있어. 진에는 뭘 파기는? 진장을 파기해. 주와 군에는 뭐 파기는? 지사 파기해. 현에는 현령 파기해. 그리고 그 아래 뭐 있다고요? 속현이 있고 향, 부곡, 속 이런 거 있다고. 기억나야 됩니다. 이제 드디어 조선이지. 자, 조선 봅니다. 조선중앙정부가 있고요. 피자예요, 피자. 몇 개나 나왔다고요? 지방을 몇 개나 나왔다? 8개. 이거 뭐야? 8도. 우리 피자 잘라 먹을 때 보통 이렇게 잘라 먹지 않나요? 아닌가요? 그냥 한 번에 다 드세요. 8도입니다. 이거 각각 하나하나를 도라고 하고 도의 장관 뭘 파견하죠? 관, 찰, 사입니다. 고려시대 안찰사가 구별해야 된다. 상설행정기관이 있다, 없다, 있다. 고려시대 안찰사는 상설행정기관이 없다. 고려시대 안찰사는 상설행정기관이 없어가지고 어떡한 도내를 그냥 만들어 해서 순찰한다 그랬잖아. 자, 안찰사는 몇 품? 5품 또는 6품. 하위직, 중하위직. 관찰사는 종이품이야. 종이품이면 대단히 높은 관직이지. 중앙에 오면 종이품이면 판사 바로 밑에 참판할 수 있는 거야. 판사가 종이품이니까.
굉장히 고위직이고. 근데 관찰사, 요즘 말로 하면 도지사지. 혼자서 이걸 다 다스릴 수 없지. 또 어떻게 하는데 이걸 쪼개는 거지. 고을의 사이즈에 따라서 쪼개는 거지. 뭐, 부, 목, 군, 현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향이라고 말하는 거. 우리 한국사에서 향은 뭐라 그랬어? 지방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요걸 향이라고 그래, 향. 그래서 요 향 단위의 학교를 뭐라고 할까? 향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부목 군년마다 학교가 몇 개 있어? 한 개씩 있는 거야. 그래서 향교야. 그러면 요 향 단위의 자치규약을 뭐라고 할까? 향약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중앙과 반대에서 여긴 지방이지. 뭐라고 해? 향촌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관악파, 훈구파들은 무슨 집권을 주장하고 중앙 집권을 주장하는 반면에 지방에 있는 사림은 뭘 주장한다? 향촌 자치를 주장한다. 그러면 사림들은 어때요? 공무원이 아니잖아. 권력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림들은 어때요? 각계 파편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개인이지. 어떻게 해야 될까? 개인이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뭉쳐서 조직을 만들어야 돼. 그 조직 이름 뭐라고 할까? 세 글자로 유향소라고 해요. 여기도 뭐 들어가? 향이 들어가지. 유향소가 1603년에 이제 경제소가 혁파되면서 이름이 향청으로 바뀌는 거야. 아, 한국사에서 향이 뭔지 이제 확실히 알겠죠. 향교, 향약, 유향소, 향청. 향청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향회. 향회에 회의할 수 있는 사람들 출석부 향안. 향회 운영규칙 향규. 그러니까 향은 전부 다 뭐라고요? 지방이란다. 유이란 예외가 뭐라서? 향도. 매향도. 매향도 할 때 향 뭐야? 향나무 향자. 향나무를 땅에 묻어서 미륵을 기다리는 무슨 신앙? 미륵신앙. 불교 신앙 조직. 고려 전기에 그렇게 출발하다가 후기부터는 어떻게 한다? 농민들의 공동체 조직. 생활 공동체 조직. 자, 인강에 다 나옵니다. 앞부분에.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는 뭘 파견하는 게 원칙이야? 지방관을 파견하는 게 원칙. 부사, 목사, 군수, 현령을 파견하는 거야. 보통 3품에서 6품까지. 그러니까 얘들은 누구보다 무조건 낮게 돼서 관찰보다는 품계가 낮아. 그러니까 관찰사가 어때요? 감독할 수 있고 인사국가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밑에도 또 만들겠지. 그게 뭐야? 면, 리, 통 이렇게 만들어. 그림으로. 다섯 집 하나 묶어야 되겠지. 이거 뭐야? 오가자 통이라고 하는 거야. 통이 몇 개 뭉치겠지. 그럼 이거 뭐가 될까? 리가 되는 거야. 리가 또 이렇게 몇 개 뭉칠 수 있잖아.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면이 되는 거야. 그럼 면이 이렇게 뭉치면 이게 사이즈가 크면 뭐야? 부가 되는 거고. 사이즈가 아주 작으면 뭐가 돼? 현이 되는 거야. 현 중에서도 사이즈가 그나마 조금 큰 현은 혈령이 파견되고 사이즈가 좀 더 작은 제일 작은 것만 현감이 파견돼. 왜? 고려 예종 때 뭐야? 예감 그랬잖아. 감무 파견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렇게 조직하는 거야. 근데 지방관은 어디까지가 지방관이야? 혈령까지, 현감까지가 지방관이야. 이까지가 왕이 파견하는 거야. 이게 향이라고 해. 그러면 그 밑에 면 단위까지는 뭐야? 촌이라고 해. 그래서 뭐야? 향촌이라고 말하는 거. 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 동이라고 하는 거. 공부 좀 하면 알 거야. 그래서 조선은 향약을 16세기 향약을 막 보급하잖아. 근데 이게 향약이라는 게 향 단위니까 규모가 어때? 크겠지. 근데 후기로 갈수록 어때? 양반들의 힘이 강해지 약해져? 약해지잖아. 약해지니까 어때? 향 단위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사는 자기 동네만이라도 자기가 지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향약 대신 뭐야? 동약 그러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향촌 자치. 중앙에 있는 권력자들은 중앙 집권을, 지방에 있는 세력들은 향촌 자치를. 그래서 얘들이 뭉쳐서 만든 조직이 뭐야? 유향소, 양반 사족들이. 그럼 어때요? 중앙에서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뭐야? 경제소를 만들지. 중앙의 당상관. 예를 들면 나는 경주 사람이잖아. 넌 부산 사람이잖아. 경주 출신으로서 서울에 와서 당상관 이상 출세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뭐 한다고요? 경제소, 경주 경제소의 책임자가 돼서 후배들 어떻게 한다고요? 후배 유향소에 있는 애들을 통제하는 거. 연락 사무 담당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경제소. 그러니까 경제소는 무슨 집권이야? 중앙 집권. 유향소는 뭐라고요? 향촌자치.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봅니다. 자, 지방정 조직의 특징은 중앙 집권을 강화한다. 모든 군현에 지방관 파견하고요. 향, 부곡, 소가 폐위되고 국가와 백성을 직접 지배한다. 군현을 정비한다. 전국을 8도로 나누고 배웁니다. 고려는 5도 양제니까 1원적이야, 2원적이야, 2원적이었지. 조선은 뭐라고요? 1원적이잖아. 고을의 인구와 토지의 크기에 따라 부, 목, 군현 이렇게 나눈 건 인구와 토지의
크기에 따라라는 거야. 사이즈에 따라서. 기본행정구의 군현은 그 고을의 인구와 토지 크기에 따라 부목군현은 구획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의 총체인자 수령도 종2품에서 최하 종6품까지 부윤, 대도부사, 목사, 도부사, 군수, 현령, 현감 이렇게 구분되었고 이들은 행정체계상으로 자 병렬적이야. 병렬적이야. 무슨 말이냐면 요 부사가 다스리는 지역 요 동네에서 A와 B가 싸움이 났어. 재판을 받을 수 있겠지. 누가 하는 거야? 지방관이 하는 거지. 부사가 하는 거야. 근데 A가 불만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상급관청이 어때요? 한 번 더 재판이죠 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도 어때요? 현에도 어때요? C와 D가 싸웠지. 근데 C가 불만이야. 한 번 더 재판이죠 라고 할 수 있지. 현보다는 군이 위지. 그럼 어때요? C가 군수한테 가서 한 번 더 재판이죠 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니라고. 누구한테 가야 돼? 관찰사한테. 여기서도 뭐 A는 어디로 가는 거야? 관찰사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 잘 들어. 넌 부산에 왔으니까 부산은 광역시지. 부산 광역시장은 옆에 자 김해 군수, 김해 시장 비교했을 때 어때요? 비교가 안 되지 사이즈가. 부산 광역시가 훨씬 더 크고 위상이 훨씬 더 높지. 하지만 부산 광역시장이라고 해서 김해시의 행정에 간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지. 이걸 뭐라고 한다? 수직이 아니라 뭐야? 병렬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A와 C는 한 번 더 재판 받으려면 누구한테 호소해야 돼? 관찰사.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사가 훨씬 더 상위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령이나 현감을 직접 간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병렬적이니까. 이들의 직속 상관은 누구라고? 관찰사. 그 얘기입니다. 관찰사는 임기가 1년이다. 정확히 말하면 360일이고요. 경국대전에. 그 다음에 수령은 5년, 정확히 말하면 1800일입니다. 경국대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기제와 출신제 임명되는 상피제. 다시 뭐라고? 임기제와 상피제입니다. 자, 팔도, 편성,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황해, 평안, 강원, 함경, 팔도. 관찰사, 감사라고 합니다. 종 2품. 팔도의 장관이고요. 관내 수령을 지휘, 감독합니다. 수령칠사, 아주 중요하죠. 수령칠사의 성적을 평가하여 중앙에 보고합니다. 포표한다 그랬잖아. 병마절도사, 수군절사 등도 뭐한다? 겸직합니다. 육군은 병마절도사, 수군은 수군절도사입니다.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 그리고 감찰권. 자, 행정권, 사법권. 행정권 당연히 가지고 있겠지. 사법권도 당연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있다고? 군사권도 있다고. 그리고 무슨 권이 있어? 감찰권이 있어.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목군현, 구획, 고을의 인구와 토지의 크기에 따라 구분하는데 군현이 지방제의 중심이고요. 수령, 다른 말로 목민관이라고 합니다. 모든 군현은 수령을 파견하고요. 조세, 공물, 요역 증발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령이 가장 핵심 일이 뭐라고요? 수령칠사. 고려시대는 수령 5사인데 조선은 수령 7사입니다. 행정, 사법, 군사권 똑같네? 행정, 사법, 군사권까지는 똑같이 누구랑? 관찰사랑. 근데 뭐가 달라? 감찰권이 없지. 감찰권은 누가 있는 거야? 관찰사. 자, 그 다음에 수령권을 강화해서 부민고소금지법, 뭔지 좀 이따 볼 거고요. 그리고 수령을 보조하는 게 누구야? 향리야. 수령의 행정실무를 보조합니다. 중앙의 6조의 상하는 육방, 이방, 호방, 육방 조직이 있는 거고 향역을 세습하였으나 자, 무보수야. 그리고 문과응시는 뭐라고요? 불가야, 제한이야. 제한. 다시. 문과응시 제한이야. 그러면 볼 수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라고. 하지만 수령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 조건이 대단히 까다로워서 현실적으로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힘들었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했어. 문과응시가 안 되는 거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고 했어. 탐관오리의 아들, 재혼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재간녀의 자손, 그리고 뭐라고? 서울. 향리는 이 셋 중에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문과를 볼 수는 있어. 하지만 제한을 받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화되었고 원학향리 처벌법으로 통제받았다라는 겁니다. 뭔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밑에 멸리통, 9년 아래 멸리통을 두는데 5집을 하나의 통으로 편성하고 주민 중에서 책임자 선정합니다. 그래서 통에는 통주, 리에는 리정, 면에는 권농 이런 사람들 주는데 수령의 명을 받아 인구파, 구역 증발 담당하는데 잘 들어야 돼. 면, 리, 통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왕이 파견한 관리가 아니에요. 잘 봐.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을 몇 개로 나눈다고? 8개 8도로 나누었지. 그 하나의 8도를 또 안에 보면 또 어떻게 한다고요? 또 뭐? 부, 목, 군, 현으로 나누었잖아요. 그죠? 이걸 정확하게 봐야 돼. 자, 여기까지가요. 넘사벽의
2줄이야. 운전면허 있으세요, 언니? 노란색 실선, 2줄 실선은 뭐죠? 중앙선이죠.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이거 침범하면 뭐 중과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어때요? 크게 처벌받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다 약속이에요. 아시죠? 운전해본 사람 많은데 이렇게 점선으로 돼 있으면 뭐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유턴 차선들을 보면 중앙이 어때요? 중앙 2줄 실선 가다가 유턴은 어때요? 점선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실선은 어때요? 운동하러 가다가 실선으로 이렇게 그어 있으면 흰색이라도 넘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야. 주로 어딘 줄 알아? 터널 안은 다 실선으로 돼 있어. 왜? 터널은 좁지. 그리고 터널은 갓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차선 변경하다 사고 나면 어때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서 터널 안은 다 뭐야? 실선으로 돼 있어. 잘 모르죠. 운전면허 없으면 잘 몰라. 있어도 운전 안 하면 잘 몰라. 해도 생각 없이 하면 잘 몰라. 주정차를 할 때도 오른쪽에요. 실선으로 그어져 있잖아. 그러면 거기 주정차 금지구역이야. 근데 점선으로 그어져 있잖아. 거기는 주정차를 할 수 있다는 뜻이야. 다 약속이라고. 알아야 된다. 나중에. 운전해야 되잖아. 여학생들 운전해야 됩니다. 운전을 한다는 건요. 자주성의 자주의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맨날 오빠 타면 차만 타야 돼? 내가 오빠를 태울 수도 있어야지. 그러지 않나? 마트 갈 때 오빠 좀 데려다 주세요.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세요? 처음에 연애할 때하고는 달라요. 인생은 실전이야. 살아보려니까. 난 살아봤잖아. 다시. 자. 그래서 여기는 넘사벽이야. 뭔 소리냐? 여기까지는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얘기야. 관찰사와 부목훈련. 하지만 여기는 뭐라고요? 면, 리, 통은. 왕이 파견한 관리가 없어요. 그럼 어떡해? 여기 주민 중에서 책임자를 선발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중앙정부의 명령이 말단까지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잘 봐. 경상북도 경주군 강동면 호명리 45번지. 내가 태어난 곳이.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오늘날 행정구역 명치가 똑같이 만들어진 게 언제야? 조선시대. 고려시대와 다른 점은 고려시대는 여기까지 지방관 파견했는데 파견하지 못한 거야. 속현, 향, 부곡소. 너무 많았지. 그럼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명령이 미치려면 누굴 통해야 돼? 그 동네 토착성이 뭐야? 향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때요? 명령 체계 전달 자체가 잘 안 됐지. 그러니까 향리를 무시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조선은 어떻게 한다고요? 중앙정부의 명령이다. 말단까지 쫙쫙 미치도록 행정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면리제가 정착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외워야 돼. 면리제 정착은 무슨 시대 이후야? 조선시대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최근 기출문제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파견된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수령이라고. 수령은 느낌상 권한이 강할까 약할까? 권한이 엄청 강하죠. 자, 김일성 수령 뭐 이런 말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야?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이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권한이 너무 왕의 아바타잖아. 권한이 너무 강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권한을 견제를 해야 돼. 적절하게. 그래서 뭐라고요? 평생 하면 왕이나 똑같잖아. 그래서 뭐야? 임기제. 여긴 1800일 5년 그랬죠. 여기는 360일. 361년이고. 그 다음 뭐라고요? 자기 동네로 가면 안 되니까 상피제 이걸로 누르려고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조선은 고려에 비해서 속현이 소멸됐지. 향, 부고, 소가 어때요? 사라졌지. 무슨 말이야? 모든 지방이 다 지방관이 파견됐다는 얘기잖아요. 저부터. 하나 더. 지방의 토착 세력이 향리 세력이 강해졌어요? 약해졌어요? 약해졌다.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무슨 직권이 강해진 거 맞아? 중앙 직권이 강해진 거 맞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임기제와 상피제이기 때문에 수령 혼자서 그 동네를 다스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얘기했잖아. 자, 우리 경상도, 우리가 남이가 그지? 우리 경상도. 요즘은요, 21세기고 하니까 전라도라든가 제주도까지 가도 어때요? 북한 가도 마찬가지일걸? 식당 같은 데 가서 어때요? 밥 먹고 잠자고 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을걸? 근데 혹시 제주도 가보셨어요? 제주도 가셔가지고 제주도 현지인이 하는 식당 같은 데 가보세요. 우리한테 주문 받을 때는 어때요? 우리말로 하죠? 근데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들어보셨어요? 주방 가서 얘기할 때 들어보셨어요? 자기들끼리 제주도 말로 대화해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자, 500년 전에 조선시대로 가는 거야. 우리 경상도 출신이에요. 과거 합격했어. 근데 경상도로는 임명 안 해주지, 상피제니까. 어디 가야 돼? 저 전라도나 함경도로 가야 돼. 전라도 가면 어때요? 지금이 알아들을 수 있는데 어디 가면 정말로 알 수 있는 줄 알아? 그 동네 시골 노인정 가봐. 시골 노인정 가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대화하시는 거 옆에서 듣고 있어 봐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안 들린다니까. 나는 경험해봤잖아. 우리 그분은 강원도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경상도 사람이야. 가서 우리 엄마가 막내 며느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 그럼 내가 꼭 옆에 있어야 돼. 아 진짜. 그래서 알아들으면 그냥 대답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내 얼굴 쳐다봐. 그럼 내가 이런 뜻이다. 아가야 정지에 가가 정부지 좀 가와. 정지가 뭐고 정부지가 뭔지 어떻게 알아? 정지는 부어, 정부지는 부추. 그래. 또 우리 경상도 알아듣잖아. 못 알아듣잖아. 경기도민. 처음 들어보지? 전라도 처음 들어보잖아. 그래, 찌진, 그지? 딸딸이, 슬리퍼. 못 알아듣는다니까. 근데 지금은 순화돼서 이 정도인데, 500년 전이면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그냥 다른 나라야.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정도로 그 동네 말부터 안 통하고, 구글 지도가 있어요. 뭐. 그러면 네가 사또, 나 됐는데, 옛날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지. 생각보다 넓다?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 그 산 건너, 물 건너, 호랑이 나오고 하는데, 내가 또 못해요. 여기 우리 백성들이 살고 있으니까 일일이 내가 가보고 막 하겠니? 아니라니까. 그럼 이런 험한 것들 어떻게 밑에 애들 시킬 수밖에 없겠지. 그게 누구야? 원래부터 그 동네 사는 애는 누구야? 향리야. 향리가 이건 뭐야? 수령을 뭐 한다? 보조하는 거야. 근데 아까 향리 봤지만, 이거 무보수의 명예직이야. 무보수의 명예직이고, 그리고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화됐어. 그리고 중앙에 육조와 상하는 육방조직을 갖추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중요한 말이야. 육조, 육방, 이조가 있으면 뭐 이방이 있는 거니까 호조가 있으면 호방이 있는 거고 똑같은 거지. 업무가 똑같은 거 어차피. 사이즈의 차이가 있지만. 이게 중요한 말이지. 고려시대 향리는 어떻게 했어? 문과응시 가능 불가능 가능 재수로 명경업 통해가지고 재수로 볼 수 있다 그랬잖아. 귀족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어때? 세습적인 아전을 어때? 거의 격화된 거지. 거기다가 무보수의 명예직이지. 먹고 사는 거 어떻게 먹고 살아? 적당히 삥 뜯어서 먹고 살아야 돼. 근데 문제는 사람마다 적당히 기준이 달라. 강호동의 적당히와 임전의 적당히 어떻게 같겠어? 아침마다 삼겹살 굽는 강호동과 아침에 귤 3쪽이면 충분한 임정원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 어떻게 한다고요? 얘가 백성들에게 삥을 뜯어도 사또는 어때? 원래 그 동네 출신이 아니니까 잘 모를 수 있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요 향리를 뭐 해주는 세력이 필요할까? 규찰하고. 그리고 수령을 또 뭐야? 보좌해주는 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누굴까? 그게 그 동네 양반 사족들 있잖아. 그 양반 사족들은 뭐야?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 성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목표는 뭐라고? 과거 공부해서 합격하는 거지. 혹은 뭐라고요? 전직 관리일 수도 있어. 그렇잖아. 근데 얘네들 어때요? 신분이 뭐야? 양반이지. 얘들도 어떡해? 근데 민간인이야. 얘기했잖아. 뭉치려면 조직을 만들어야 돼. 이게 뭐라고? 유향사. 이제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건 색깔도 다르게 쓰고 제가 표시도 다르게 하는 이유는 성격이 다 다르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유향소가 어때요? 수령을 보호자하고 향리를 규찰하잖아. 만약에 수령이 멍청하면 잘못하면 유향소가 모든 걸 다 휘두를 수가 있겠지.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기했잖아. 중앙정부는 이 유향소를 통제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래서 무슨 소를 둔다고 그랬어? 경제소야.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봐봐. 조선이라는 나라의 특징을 봐야 돼. 기본적으로 향리 세력을 약화시켰지. 모든 지방관 다 앞에 속편이 소멸수 됐잖아. 그러면 수령이 이미 강해졌잖아. 그리고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한 경제소까지 둔다는 얘기는 요 빨간색 동그라미야 요런 것들 그리고 멸리제가 정착했다. 요 세 가지 요소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무슨 집권이 강해진 걸 보여주는 거야? 중앙 집권이 강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촌 자체를 완전 무시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 존재가 뭐라고요? 유향소라는 존재다. 얘는 뭐라고요? 향촌 자체. 근데 이것만 갖고 안 되니까 16세기에 뭘 만드는 거야? 향약이라는 것도 만드는 거고. 또 뭐야? 서원 이런 것도 만드는 거야. 향약은 언제 처음 만들어지는 거야? 16세기. 그럼 이 두 개는 보니까 뿌리가 어디서 많이 보던 거였네. 뿌리가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어. 무슨 제도? 고려시대 사신관 제도가 분화한 거야. 사신관 제도가 분화해서 뭐야? 경제소와 유향소가 되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지. 사신관제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야? 태조왕건이었지. 폐지한 사람이 누구야? 충수광 때 사신관제도 폐지했다라는 게 기억나지. 그 사신관제도가 고려 말
중앙이 경제소, 지방이 유양소로 분화했다. 라는 것도 알면 더 좋고. 자, 수령 1번, 유양소 2번, 향리 3번 해볼게. 자, 1번과 2번의 공통점 뭐야? 신분이야, 신분. 뭐야? 양반이지. 1번과 3번의 공통점 뭐야? 2번과 3번의 공통점 뭐야? 2번과 3번. 2번과 3번은 뭐 공통점 뭐야? 지방세력이라는 게 공통점이야. 그럼 1번과 3번의 공통점 뭘까?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 민간인이 아니라 뭐야? 관청이지. 이걸 뭐라고 해? 관권이라고. 이건 내가 왜 말하지? 조선 후기 되면 향촌 질서가 변화할 때 누구 힘이 가해져? 수령 힘이 엄청 가해지거든. 그래서 무슨 권이 가해진다? 덩달아 수령을 보좌하는 향리 힘이 가해진다. 그래서 뭐야? 관권이 가해진다. 명심해야 돼. 조선 후기 뭐 할 때 나온다? 향촌 질서의 변화할 때 나옵니다. 그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향전이 발생한다 했잖아. 구향과 신향 사이에 향전 발생 들어봤잖아. 그치? 거기서 무슨 권이 가해져? 결론 관권이 가해지는 거. 자, 하나만 더 할게. 경제선이 유양소를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했다고. 근데 유양소는 향촌 자치조직이니까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입장에서 어때요? 없애고 싶겠지. 그래서 누가? 세조 때. 이 시의 난을 계기로 만다. 유양소 만다 그랬어? 폐지한다 그랬잖아. 하지만 성종 때는 살인들의 목소리 커진다 그랬잖아. 그 살인들의 목소리 커지면 어때? 다시? 유양소가 다시 만들어진다 그랬지. 자, 그러다가 1603년이야. 선조 때. 유양 경제소가 혁파됩니다. 1603년 경제소가 혁파되면서 유양소 명칭이 뭐로 바뀌냐? 향청으로 바뀌어. 혹은 향소로 바뀌어. 그리고 얘안에서 뭐 향안, 향회, 향규 이런 말 다 나온다. 요걸 일단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게 이해하는 학생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틀을 잘 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부목군용 면리통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향촌사회 봅니다. 양반 중심의 향촌사회. 그래서 유양소. 나중에 향촌으로 바뀐다 그래서 향촌 양반 자치조직입니다. 수령보좌 향리 규철합니다. 지방행정에 참여하고요. 자, 중요한 말 나서 좌수와 별감이. 자, 유양소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한다? 좌수. 좌수는 한 명입니다. 별감은 두 명입니다. 좌별감, 무별감. 그래서 좌수, 별감이라고 합니다. 얘들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유양소의 임원, 그래서 향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명칭 싸움에서, 용어 싸움에서 지면 한국 사람은 그냥 끝이야. 향임은 뭐라고요? 좌수와 별감은 뭐야? 향임. 뭐야? 유양소의 임원이란 뜻이야. 우두머리 좌수. 좌수는 한 명이야. 별감은 두 명이야. 좌수. 좌별감, 무별감. 이게 왜 제가 설명한 줄 아세요? 이게 향촌 자치조직이 유양소만 있는 게 아니라 했잖아. 좀 더 16세기 뭘 만들어져? 향약도 만들어지지. 그럼 향약이라는 것도 조직이니까 우두머리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뭘까? 약정. 도약정, 부약정. 약정, 직월, 요런 명칭. 외우기 좋잖아. 향, 약이잖아. 약의 두목이니까 뭐야? 약정. 한국 사람 도자는 뭐야? 두목이잖아. 승지들이 두목 승지 뭐야? 도승지잖아. 무슨 말이 있어? 네, 그래서 뭐 도약정, 뭐 부약정, 약정이란 말로 뭐라고요? 향약의 두목이고. 유양소의 두목은 뭐라고요? 좌수절간. 그럼 향약과 유양소 차이는 뭐야? 유양소는요, 순수하게 양반 사족만 모이는 조직이야. 근데 향약은 양반부터 평민까지 다 모이는 조직. 강제로 조직하는 거. 그런 차이가 있어. 나중에 다시 할게요. 향규를 제정하고 향회를 통한 여론 수령과 백성에 대한 교화를 담당한다. 경제소, 유양소와 정부서 연락사무를 담당 유양소를 중앙에서 통제하는 거다. 의는 향촌 자체는 어느 정도 허용하지만 중앙기구를 효율적으로 강화한다. 수령칠사 외웁니다. 농상성 농업과 이때 상업은 상업이 아니야. 상은 상업이 아니야. 오해하지 마. 한자를 봐봐. 이거 뭐야? 양잠이야. 농사와 양잠. 양잠을 잘해야지. 뭐 할까? 비단. 옷감 짜는 거야. 그 다음에 둘째, 학교 흥이야. 교육을 열심히 하는 뜻이야. 세 번째, 소송간이야. 소송은 간략하게. 넷째, 간활식이야. 간사하고 교활한 건 없애야 돼. 다섯째, 군정수야. 군대 잘 조직해야 돼. 여섯 번째, 호구증이야. 아니, 사또가 행정을 잘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살기 좋으니까 도망가지 않고 다른 동네에서 오겠지. 호구가 증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부역군. 부역을 균등하게. 뇌물 받아 먹지 말고 균등하게 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부터 할까? 원학향리처벌법. 왼쪽 날개 먼저 보세요. 원학향리처벌법. 나쁜 향리를 뭐 할 수 있어?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종 때입니다.
자, 형제에서 아래기를 이제부터 향리로서 영세민을 침해해서 도죄를 범한 자는 장형 곤장 때린데 영리로 규석히고 유죄를 범한 자는 장형을 집행한 후에 다른 도에 영리로 규석힌다. 무슨 말이지? 다른 도에. 향리는 왜 그 동네에 힘이 센 거야? 오랫동안 그 동네에 살아왔기 때문에 힘이 센 거지. 근데 다른 도로 보내버리면 어때요? 힘이 없는 거지. 그런 식으로 향림을 어떻게 한다? 약화시킨 거야.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부민고소금지법이야. 종묘사직이야. 이것도 세종이야. 써놔. 세종. 세종 때 시행하기 시작했고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묘사직에 관계되는 모반대역죄, 불법살인죄를 고소하는 것은 허용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조선 유교 국가에서 왕이 어때요? 모반죄, 반역죄는 언제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신고를 받아야 되겠지. 그리고 불법살인,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어. 이건 어때요?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야? 고발할 수 있어. 거꾸로 말하면 뭔지 알아? 이 두 가지 케이스 이외에는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자기 수령을 고소할 수 없다는 얘기야. 봅시다. 허용하되 이전, 복례가 관원을 고소한 경우 품관, 이, 민이, 관찰사, 수령을 고소한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으며 고소자를 곤장 100대, 도 3년에 처한다. 타인 몰래 사주에 고소하게 한 자도 무고한 자는 곤장 100대, 유 3천리형. 모든 경우에 관원, 관찰사, 수령에 대한 고소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이 비리, 불법행위, 오판도로 인해 원통하고 억울한 당사자는 당사자는 서울의 주장관, 지방관은 관찰사에 호소할 수 있는데 이건 말이 그런 거고 실적으로 못한다고요. 자, 생각해봐. 우리 지금 여기 동작구잖아. 영등포구인가? 여기 동작구지. 동작구에 살고 있는 사람, 동작구청이 아니라 쓰레기야. 부정비리 저지르고 있어. 그걸 영등포 구민이 어때요? 알기도 어렵고 안다 손 치더라도 서울시장한테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사실 누가 해야 돼? 내부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이건 누구 힘을 강화시켜 주는 거야? 수령 힘을 강화시켜.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본 방향을 알겠죠. 고려 때까지 누구 힘이 강했으니까, 향리세력이 강했으니까 조선은 누구한테 힘을 실어주자? 수령, 사또. 그러니까 수령을 힘을 실어주는 게 수령이 누구의 아바타니까, 왕의 아바타니까. 그게 중앙 집권이 되고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만든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부민고소 금지법. 누구의 특권을 보장해 주는 거? 수령이. 워낙 향리 처벌법을 통해서 뭐냐? 향리를 뭔다? 억제하는 거야. 둘 다 뭐라고요? 세종 때문에. 그래서 고려와 조선 향리 비교해놨어요.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멸리제, 뭔지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경절이가 뭐냐면 향리가 있는데 여기 이게 면 이런 데 있잖아. 그러니까 부목군현, 여기 있는 향리를 음리라고 해. 근데 중앙에도 와요. 중앙이 아니라 이게 뭐야? 도에도 행정의 편의를 해서 그 지방, 부목군현에 있는 향리 중에 한 사람을 업무를 위해서 보내놓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해? 관찰사가 있는데 가면 그랬잖아. 그래서 뭐라고? 영절이라고 해. 근데 또 한 명 정도를 어디를 보내는 거야? 중앙에 보내는 거야. 서울에. 서울은 뭐라 했어? 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라고? 이걸 뭐라고? 경절이라고 말해. 명칭,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주신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읽어만 보시고요. 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왼쪽입니다. 308쪽 왼쪽에 조선 8도가 됐고요. 중요한 거 올해 시험 나온 것 중에서 유수부입니다. 유수부 올해 기출문제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유수부는 뭔지 전자 왼쪽에 써놨죠. 개성, 강화, 수원, 광주 등 국왕직석의 특성 정도예요. 뭐라고요? 국왕직석이야. 이건 경관직이야. 조선시대의 수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관찰사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야. 국왕직속이라니까. 수도 방위를 위한 행정적 군사적 요충지야. 유수관을 확인했고 유수관은 비변사회에 참여한다. 자, 보세요. 지도를 잘 봐. 서울 있지. 서울을 뺑 둘러싸고 있는 거야. 제일 먼저 만든 건 개성도야. 개성은 고려의 수도이기도 했어. 그리고 어때요? 군사적으로 중요하다. 서울 북쪽에서. 그 다음에 어딜 것 같아? 강화야. 강화는 인조 때 기억나? 정묘호란 때 어디로?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 갔다 왔거든. 그래서 전략적으로 정말 중요하다는 깨달은 거야. 그래서 여기 유수부 설치한 거야. 그 다음에 광주, 경기도 광주에 뭐가 있어? 남한산성 있잖아. 남한산성. 안 가봤구나. 남한산성 있어. 데이터하기 좋아. 남한산성. 광주. 중요하지. 거기 수호장도 있잖아. 수호청. 야, 조선후기 5군영 중에 훈련도가 어영청, 청영청, 수호청, 금영, 수호청. 그 다음에 수원. 수원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누구야? 정조지. 그래요. 그래서 수원과 광주는 누구 때요? 정조 때. 수원과 광주는 정조 때 유수부로 승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날 한시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유수부제를 완성한 건 누구라고요? 정조. 외워야 된다. 왠 줄 알아? 이거 올해
군사제도 정비 순서 문제로 나왔어. 순서 제도로 나왔을 때 유수부 정비, 4유수부 다 완벽하게 정비한 거 누구라고요? 정조. 유수부를 일단 경관직이다. 국방상 요지에 훗날한 시가 아니라 이제 첫 순차적으로 정비되고 다 완성된 건 뭐라고요? 정조 때입니다. 수원이 딱 보이면 수원하면 정조가 떠올라야 되니까. 요것만 외워도 돼. 수원하면 정조가 떠오르는데 요것만 외워도 돼. 그리고 얘들은 뭐라고요? 군사 전문가니까 어디에 참여한다? 비변사에 참여한다. 라는 걸 아직 외워 두셔야 돼. 382조. 지방관제. 그래서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유수경, 유수 쭉 나와있죠? 예. 그 다음에 팔도의 가명. 외우는 거 아닙니다. 쭉 한번 보라고요. 읽어보시라고요. 한 번만 읽어보세요. 두 번도 보지 말고 한 번만 읽어보세요. 차분히. 다음 페이지 383쪽에도 쭉 제가 정리해놨어요. 제가 필기한 걸 그대로 거의 정리를 그대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여기다 이제 살을 붙여보면 되겠지. 제가 필기해드린 거 여러분이 이제 복습해보라고. 그 다음에 관찰사가 해야 될 업무. 그 다음에 유형소가 유형소와 관련된 사료.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군대 얘기는 싫어할 거니까 이 학생들이 미루죠. 다음 시간에 쭉 조선전기 정리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셔야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